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울증 완치훈련입니다. 우울증. 20, 30년 전만 해도요, 그렇게 흔하지 않았죠. 근데 요새는 뭐 거의, 마음의 감기다 할 정도로 이러한 우울증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는요,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뇌는 비대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뇌에 있잖아요. 마음의 관계라고 하는데, 마음이 뇌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뇌를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몸은 자꾸 퇴화를 하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요, 크게 두 개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죠. 하나가 이제 우울감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의욕의 감소 또는 흥미의 감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울감이라는 것은 슬퍼요. 그러니까 슬픈 느낌이, 그런 감정이 들죠. 그리고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네, 아니면 이제 가슴이 뭉클하든지, 어떤 사람은 가슴이 뻥 뚫렸다,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심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울감의 큰 증세이기도 합니다. 의욕의 감소, 그냥 아무것도 재미없다,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뭐 흥미도 없다, 이게 이제 의욕의 감소입니다. 이 우울증에는 이렇게 두 개의 큰 증상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이제 증상들이 오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신체 증상입니다. 신체 증상은 뭐 예견이 되시죠? 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은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불면에 시달리고요. 또 피로감, 아니면 무기력감, 이런 증세가 당연히 오겠죠. 그리고 이게 뭐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행동과 말이 되게 느려요. 이걸 이제 정신행동지체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로는요. 뭔가 느려요. 네, 이게 템포가 느려지죠. 굉장히 빨랐던 사람들도요. 그리고 이 체중의 변화가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 대부분은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요, 우울증이 있으면 체중이 대개는 다 감소했죠. 어쨌든 체중의 변화가 이제 또 하나의 증상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신체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우려되는 심각한 증세가 자살에 대한 뭐 생각, 충동,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울증을 오래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이들 이제 이렇게 듣고 있죠. 자살의 원인이 70%가 우울증이다. 그건 이제 서양인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살의 원인은요, 우울증이 그렇게 큰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자살 많이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시도하는 사람들은 꼭 우울증 때문에 시도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울증은 이렇게 증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울증은 몸, 마음, 삶, 네, 다 문제가 되죠. 되게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체중 증가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비만 있는 사람들을 뒤집어 보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또 되게 많죠. 네. 이 삶에도 영향이 오죠. 네, 삶에는 이제 관계와 일이 있잖아요. 네, 관계가 자꾸 위축이 됩니다. 네, 우울하다 보니까 뭔가가 자꾸 틀어지죠, 관계에 있어서. 일도 내가 그 일이 됐든 학업이 됐든 제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 마음, 삶에 전부 다 이게 장애가 오는 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요, 이제 아주 특별한 이제 시술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경련요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발작을 일으키죠. 네, 전기 경련요법,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광선치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밝은 광선을 사용해서 뇌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를 자극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이런 치료를 잘 받지는 않으시죠. 심리치료, 네, 이게 이제 상담, 뭐 또는 인지행동 치료, 뭐 이런 치료를 받기를 하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받는 치료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이제 항우울제가 가장 근간을 이루는데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이 이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이다.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 대부분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건데요. 이 결핍이다. 따라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을 갖다가 보충하는 약물을 복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항우울제입니다. 네.
그 항우울제를 이제 복용을 하면은요, 증세, 우울감이 좋아져요. 또 흥미도 좀 생겨요. 네. 근데 뭐 항우울제를 오늘 먹는다고 바로 증세가 좋아지진 않지만은 약물이 이제 주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말 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원인 치료라고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게 원인이 아니죠. 그러면은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은 왜 오느냐? 그게 진짜 원인이죠. 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은 그게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충한 것이 다시 또 결과를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생 약 먹어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 한 번 약 먹기 시작하는 분들이요, 뭐 굉장히 오래 먹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아예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건 못 고치는 병이니 평생 먹어라. 아니면은 약도 이거 뭐 그렇게 부작용이 있거나 뭐 심각한 약이 아니니 그냥 비타민 같이 먹어라.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냥 정말 비타민 같이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네. 이렇게 약물에 의해서 증세 개선은 보지만은 이걸 오래 먹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네, 그것이 어떤 삶이냐? 정말 병의 삶입니다. 병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삶 자체가 이 우울증이라는 진단과 또 약을 먹음으로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몸, 마음, 삶, 네, 그러니까 관계와 일에 있어서.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우울증으로 약 먹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비만입니다. 네, 몸에 이상이 오는 거죠. 두 번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요, 자기가 원래 잘했던 것보다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몸, 마음, 삶에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걸 갖다가 병의 삶이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뭘 갖다가 이렇게 뭐 해보려고 잘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살던 그 삶에서 머무르려고 하죠. 네, 이렇게 위축이 돼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요, 심리 상태가 어떤 게 되냐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부담되는 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정당화되겠어요. 나 병이 있는데, 우울증은 병이 있는데, 나 그래서 약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면죄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병의 삶을 사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것이요,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많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미혼 여성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연애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결혼 상대를 구할 때요, 약을 먹고 있다. 이거 상당히 이게 큰 문제거든요. 상대방한테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두 번째, 약을 먹는 상태에서 임신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인가. 네, 특히 아주 이게 지금은 이제 아직은 그 상태가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정작 그 시기가 돌아오면은 큰 문제가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임신을 회피하는, 자꾸 연기한다고 하는 게 연기가 아니고 회피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울증도 당연히 내가 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 완치를 하려면은 우울증의 원인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크게요, 3개의 드러난 원인이 있고요. 2개의 숨은 원인이 있습니다. 네, 3개의 드러난 원인의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네, 과거에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따돌림이 됐던, 아니면은 괴롭힘이 됐던, 아니면 어떠한 하여튼 충격이 됐던 이런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어서 현재의 우울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됐던 현재의 부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든지, 반복된 좌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불만족이 반복이 돼요.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성들 경우에는요, 그냥 임신과 출산의 부담, 이것만 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을 초래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현재의 부담입니다. 현재의 부담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비교와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꼭 남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극복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다시 또 이미 말씀드렸던 반복된 불만족을 일으키죠. 네, 그래서 다시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세 번째 이유는요, 내가 어떤 가진 것을 상실했을 때, 그게 이제 돈이나 재산의 상실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상실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의 상실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진학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승진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다든지, 이렇게 가진 거를 상실했을 때도 또 우울이 옵니다. 이 세 가지가 드러난 원인이라고 한다면은요, 숨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숨은 원인의 첫 번째는요, 사실 숨어 있다기보다는 내 몸의 자연스러운 보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감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거지만 우울감이 왜 오느냐? 왜 오느냐의 그 이유가요, 내 몸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러냐면은 내가 지나쳤을 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 몸 또는 마음이 지나쳤을 때 너무 지나치니까 좀 쉬어라. 네,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라. 를 갖다가 쉬지 않으니까 거꾸로 나한테 보내는 신호가 우울감이죠. 내가 우울할 때는 뭘 못하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우울할 때 증상이 뭐라 그랬어요? 네, 기력 저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행동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느릿하고 사고도 잘 안 되고 행동도 느리고, 그러니까 하루 전체를 보면은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하는 게 전혀 없는데 해야 될 사람이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답해 하는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세요. 그게 아니고요, 너 지나치게 몸과 마음을 썼으니 이제 그만 쉬어라 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우울증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뭐를 했을 때 거꾸로 쉬어라 하는 내 몸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숨은 이유고요. 두 번째 숨은 이유는 회피라는 겁니다. 아까 거꾸로 현실의 부담이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뭔가 새로운 게 오면은요, 그걸 회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울증과 약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지나치면은 바로 병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 이제 우울증 완치 훈련을 해볼까요? 우울증도요,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면 완치입니다. 그런데 남한테 자꾸 기대거나 의료진에 기대거나 약에 의존하면은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겠다 그러면 바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울증 받아들이기입니다. 네, 우울증이 아까 제가 숨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네, 우울증은 내 몸맘의 보호작용이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우울한 것은 좀 필요해서 우울한 거거든요. 네,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그걸 이제 회복해 가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냥 당연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됐으면요, 나머지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완치 훈련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울증이라고 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내 몸맘 회복 훈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몸맘 회복 훈련은요, 늘 말씀드렸듯이 1번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두 번째 같은 시간에 밥 먹기, 하루를 내가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다시 덜 하기입니다. 그게 뭐 조그만 일이 됐던, 또는 뭐 돌봄이 됐던, 아니면 학업이 됐던, 아니면 놀기가 됐던, 모임이 됐던, 여하튼 10%는 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남기게 되거든요. 네, 그 남긴 거 가지고 조금씩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이러면 이제 기력이 조금 생겨요. 네, 기력이 조금 생기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훈련하는데, 그게 병보다 건강 행복이라는 훈련입니다. 이전까지는요, 맨날 우울증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언제 약 먹고 내가 우울하니까 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통 병적인 생각과 병적인 행동과 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병 얘기는 그만하고 병 생각도 그만하고요. 재밌는 게 뭘까? 내가 건강해지는 게 뭘까? 이걸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뭐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맛있는 걸 먹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친구 만나는 게 될 수가 있고, 뭐 여행 가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조그만 것도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생각부터 그렇게 바꾸는 게 병보다 건강 행복입니다. 그 다음 훈련이요. 요거는 생각 훈련인데, 왜보다 그래서 어떻게라는 훈련입니다. 이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요, 내가 왜 그렇다라는 거를 참 대답을 잘 하세요. 내가 이래서 과거에 어땠기 때문에 지금 뭐 어때서 다 왜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은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열심히 그걸 설명합니다. 그럼 남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냥 우울증으로 살겠다는 거죠. 이제 왜라는 질문은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나 우울해. 그래서 어떡하지?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남한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한테 하는 거죠. 자, 왜보다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시작하는 훈련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당연히 나오는 게 뭐겠어요? 아, 내가 무엇을 원하지? 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병에 빠져 있지 않고, 약에 빠져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내 몸이 됐던, 내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됐던, 아니면 있는 관계 회복이 됐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됐던, 뭐가 됐던, 내가 무엇을 원하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게 맞서기와 쉽게 하기입니다. 맞서기는 뭐를 맞서느냐? 증상을 맞서야죠.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요, 증상이 와요. 그게 뭐, 슬픔, 우울감이 오고, 또, 의욕이 상실되고, 이런 증상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맞서기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포기했죠. 아, 그래서 내가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딱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완치를 하니까 반대로 하는 거죠. 네. 아, 그 정도쯤이야. 뭐, 이제는 지나갈 문제야. 사실이요, 우울의 고통은요, 다른 마음의 병, 특히 이제 불안증의 고통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냥 맞서 볼만 하거든요. 네, 내가 맞서겠다고 하면은요, 그 고통이 이렇게 크지 않고 맞설수록 그 고통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상을 맞설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쉽게 하기를 하면 됩니다. 쉽게 하기는요,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잘할 수가 없어요. 그게 관계가 됐든 일이 됐든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번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이전에는요, 우울, 의욕 상실, 그리고 기력 없음의 악순환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해보잖아요. 그럼 다시 의욕이 생깁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또 기력이 생겨요. 그리고 일이 또 잘 돼요. 관계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해요. 몸도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씩 선순환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치훈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까 과거의 상처가, 충격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과거의 상처를 크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것이 이제, 완치훈련에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분들은 이제, 치료를 또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은요, 이 과거의 상처라는 것은 내가 기억할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 안 하면 됩니다. 기억을 안 하거나, 두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증상 맞서기, 그리고 쉽게 하기를 해보세요. 이걸 하면 할수록 과거가 점점 줄어들어요. 과거에 매달리고 있으면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꾸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과거는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자, 완치훈련 어떻습니까? 시작만 해보세요. 증상이 좋아지고 뭔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현재 약을 먹고 있던 분들도요, 당장 약을 끊고 완치훈련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약을 복용하면서 완치를 하면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약은 서서히 줄여가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울증 갖고 있는 분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네, 빨리 하면 3개월이면 완치되고요. 뭐 느리게 해도 6개월이면 대부분 다 완치합니다. 계속 병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완치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의 선택입니다.